자, 이번 시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요거 배울 겁니다. 어디를 배우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2장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이거 배울 겁니다. 그래서 14조부터 17조 요거 배운다. 항상 우리 요거를 틀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요 그림도 책에 있는 건데 같이 공부할게요. 자, 그래서 이 중앙대책본부는 14조예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에 이런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그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는 거예요. 얘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은 어떻게 되냐? 이 대책본부는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는 거예요. 그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거예요. 이 본부장은 이 사람이라 했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런 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해외는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관련된 거는 중앙방사능대책본부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원칙은 이런데 항상 예외는 있어요. 재난에 수습하기 위해서 다음 요거일 때는 국무총리가 이 재난대책본부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수건으로 외우면 된다. 국무총리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때, 아니면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서 행정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또 건의를 할 때, 그래서 범수건으로 갑니다. 예외가 있는데 또 이런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명되는 중앙행정부의 장관은 이런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아니면 원재력 이 사람에 대해서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는 본부장은 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 정황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를 체계화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대통령령이다. 여기 요약한 거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볼게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뭐냐? 당연히 이 본부장은 대규모 재난 시 수습하기 위해서 책임 기관의 장에게 행정 이름 쭉쭉 이런 것들에게 이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겠죠. 그 요청받은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청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 회의를 구성하고 이거 볼게요. 자, 이 본부장은 이 회의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런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는 장성급 장교,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은 치안감 이상, 소방청은 소방감, 다 감으로 끝나죠. 이렇게 해서 포인트만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심의협의, 이런 중앙대책본부는 재난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하는 것 외에도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는 거예요. 복의 응복, 이런 복구 계획 외에 재난 예방, 응급대책, 예비비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한다. 얘기입니다. 자, 수습지원단 해가지고 14조 2예요. 이 대책본부장은 국내든 해외에서 발생한 이런 대규모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지원단을 이렇게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 구급, 수색 관련된 하기 위해서 행정, 소방청, 해양경찰청 이런 인력들을, 이런 특수구조대를 편성, 재난에서 파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통령령이다. 요거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습지원단 구성과 임무 보면, 구성은 이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전문가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 구급대 국제구조대로 가름할 수 있다. 국제구조대요.
자, 그 다음에 특수기동의 편성, 파견. 여기 포인트가 뭐냐? 요 특수기동, 요 구조대요. 여기서 구조대는 이 대원을 우리 소방청 119 구조본부나 해양청, 경찰청 아니고 해양경찰청이에요. 특수구조단 소속을 해서 선발한다. 그래서 특수구조대 대장은 이 기동대장이 대원 중에서 한 명 지명한다. 자, 그리고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 지역사고수습본부 해가지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자, 중앙 지역사고수습본부 15조 2예요. 자, 재난관리조연의 장은 재난이 발생 우려한 경우에는 효율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중앙사수본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해라.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에 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황실을 설치해라. 인력 장비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수습본부장은 뭐뭐 하기 위해 이런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장에게 관련된 이런 재난기관의 장에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에 따라라. 뭐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수습본부장은 이 또 지역의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수습본부장이 이렇게 이런 장을 지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습본부장은 지휘할 수 있대요. 누구를? 이 사람들을, 지도지사 이런 대장들을, 지역에 있는 대장들. 그래서 수습본부장은 이런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수습전단을 구성 운영한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대통령령이다. 자, 지역재난대책본부 해가지고 이것도 이런 관할 지역의 구역의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는 시도재난대책본부를 시, 군, 구청, 시군구 재난대책본부를 둔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본부는 시군구 대책본부 있다. 본부장은 당연히 시도지사든 뭐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이런 업무를 총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총괄 조정 지원 위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라고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이거의 장은 이런 통합본부장은 이거예요. 시군구의 부단체장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지방이니까 조례로 한다. 이 얘기예요. 중앙 요거 했고. 자, 지역대책본부장 이건 별 중요한 얘기 없습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수습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구 이런 관할 구역에 이런 재난관리장에게 행정 똑같은 얘기예요. 필요한 업무를 요청하면 또 요청에 따라라. 같은 얘기입니다. 자, 재난통합지원 봉사지원단 설치해요. 지역대책본부장은 이런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통합지원 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어떤 업무냐? 뭐 모집, 등록, 배치, 운영, 교육, 훈련. 그 사람들의 안전조치, 정보 수집, 그다음에 그 밖에 지원의 사항.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통합봉사지원단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 시군구 이런 이 사람들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지원본부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습본부, 지역재난수습본부 등의 관리, 재난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적이죠. 임의적. 둬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대책지원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의 장 중에서 이분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대책지원본부장은 다른 수습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런 장에게 쭉 해가지고 요청할 수 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대통령입니다. 요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등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항상 2장의 안전관리 기능에서 지금 3절 요구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상황실. 그래서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신고, 상황보고, 해외재난 요거 배울 겁니다. 항상 어디 배우는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재난안전상황실 해가지고 재난안전상황실은 18조예요. 그래서 행, 시도, 시군구 이 사람들은 재난의 수집, 전파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시, 군, 구청장은 다 이런 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의 재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재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이런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설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재난관리 기관은 재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기능이다. 자, 재난 및 신고해가지고 19조예요. 누구든지 재난이 발생, 어떤 징후가 발견됐을 때 즉시 시, 군, 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에 행정기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신고를 이렇게 받은 이런 시장, 군수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요 관할 긴급구조의 장에게 아니면 긴급구조의 장은 이 똑같은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서 응급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재난관리 보고해가지고 20조 국내 재난 어떻게 되냐.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 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국가 핵심 기관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뭐장 많죠. 이거를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 이거는 관할구역, 소관 업무 쭉 시설의 재난 발생 우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이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하고 응급조치, 수습 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각각 재난구조의 장, 시도자에게 보고 통보해야 된다. 자, 재난 때는 즉시 응급 수습은 지체 없이 보고 통보해야 된다.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관계 이장, 시도지사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 중개의 장,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 종합해서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해서 확인해서 보고하고 이 사람들 행정안전부 장관에 통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 군, 구청장 똑같아요. 쭉 해서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이 발생하고 신고받고 통보받은 경우에 즉시 재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사람에 통보한다는 거예요. 자, 해외재난 보고관리에서 21조예요. 해외 공관의 장은 관할구에서 해외 재난이 발생, 우려가 있으면 즉시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받은 이 외교부 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 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거주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있는지 생사 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우리 해외 재난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국민 이 가족은 외교부 장관에게 생사 확인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청을 또 따라야 된다. 재난상황 보고 해가지고 24조예요. 재난상황실 보고 통시 포함되는 사항이 뭐냐? 제1장원 피, 응, 대응, 항조예요. 재난의 일시, 장소, 원인, 피해 내용, 응급조치사항, 대복해조 대응과 복구 관련된 사항, 향후 조치, 그 다음에 중앙관리장이 정하는 사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난 상황에 보고해가지고
시장, 군수업주 이분들은 재난 상황을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 중간, 최종이 있다. 최초는 인명피해가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 팩스, 전화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중간 보고라는 게 있다. 이거는 전사 시스템을 재난 수습 기간 중 수시로 하는 보고라. 최종은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소멸됐을 때 보고. 자, 재난 상황 보고 대상이 어떤 게 있냐? 신고 보고된 이런 산불, 국가 핵심 기반, 화재, 붕괴, 폭발, 그다음에 국가 뭐 이렇게 재난 해가지고 화재, 폭발, 붕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댐, 뭐 감염, 3명 이상 사망, 가축, 그다음에 지정 문화재, 상수원, 수질 오염, 유선, 도선의 충돌, 화학, 지진 이런 게 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재난법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딱 2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전관리기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요 1절에 9조와 10조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위원회 요거 관련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자, 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중앙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위원회를 둔다, 중앙. 그래서 위원장은 국무총리, 간사는 행안부 장관이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사태 선포를 심의하고 안전정책위원회는 특별히 선포한다. 틀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이게 중앙의 심의예요. 보면 재난선포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다. 안전정책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을 검토한다. 다 법에 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안전정책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검토한다. 그래서 안전정책위원회를 둔다. 이걸 조정위원회라고 합니다. 안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다. 조정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다. 결국 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재난법에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 대해 옳지 않은 것,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에 심의를 한다. 심의 나오면 중앙안전관리 요 심의 나왔잖아요. 자, 보면 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해가지고 나왔죠. 이거 맞는 거예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검토 딱 그러면 안전정책위원회를 둔다. 자, 이렇게 제가 밑줄 긋는 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행안부 장관은 매년 뭐 사업의 효율성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된다. 자, 이건 여기에 있어요. 행안부 장관은 매년 이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장에 통보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짤막한 것들이 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지문들은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짤막한 것들에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역별 재난 안전관리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뭐 안전관리에 둔다. 다 있는 얘기예요. 자, 지역위원회도 시도안전,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 조정 이런 사항.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구성 사항은 행안부 장관 아니에요. 자, 보실게요. 이게 다 법에 있기 때문에 틀린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중앙은 이렇게 대통령이 다 거의 대부분, 지역 그쪽은 지방자치 조례로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대통령 조례, 지방은 조례다. 자, 다음 중 3번. 지역별 안전관리 가능 중 지역위원회 심의 조정권이 없는 것. 결국 요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요거 중앙 지역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요 심의 대상을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해당 지역부. 이건 뭐 그냥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있는 내용이에요. 지역별로 상급 이런 거 없으면 여기 보면 없는 단어예요. 재난의 각종 상황에서 다 있다. 다른 법령 다른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가져야 된다. 자, 다음 중에 해당하는 기구는 뭐냐? 평상시 4분 뭐 이렇게 대응단 나오면 여기 다 지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중앙민간위원회 소집 회의예요. 결국 이 친구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자, 다음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구냐? 그럼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은 어디 얘기하는 건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요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중앙대책본부장과 차장이 있는데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에요. 답은 이 친구라 이거죠. 자, 6번 교통대란으로 인한 교통마비가 발생했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차장 역할을 하는 자는 누구냐? 자,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과 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차장은 요걸 보셔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일 때 차장은 누구냐? 행정안전부 재난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총괄 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부대변인, 담당관 요거는 요렇게 된다. 자, 다음 좀 재난법에 우리나라 재난관리 옳지 않은 것. 재난안전관리 이 중요 정책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위원회에 둔다. 이거 많이 나오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 재난 대응 복구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똑같은 질문이에요. 항상 이런 짧은 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긴 지문들은 나오기 어렵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대응 똑같은 지문. 맞는 얘기죠. 자, 소방서는 인명, 응급, 긴급조치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긴급구조하는 기관입니다. 자,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군구청장, 시군구는 긴급통제단장은 우리 소방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8번 재난안전 상황실이에요. 이제 아는 것. 자, 보면 여기에 항상 기본으로 이런 것 처음이 중요해요. 행,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여기는 다 이런 재난 상황실을 두게 돼 있어요. 시장, 다 군수 맞죠? 이런 본부장은 아니다. 자, 자면 재난 상황 보고 통보 좀 옳지 않은 것. 자, 뭐 대충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1장원 피응 대복 항조 외우지 않아야 돼요. 안 와도 되는데 항상 이렇게 짚고 나오면 일시 장소 원인 피응 대복 항조 중 제1장원 대복 나왔죠. 이거 안 나왔다. 자, 재난상 보기 아닌 거 요거 본 적 있죠?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서장, 구청장, 해양경찰서장. 자, 경찰서장이 아니라 그랬죠. 다음 중 재난 상황 보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 뭐 전산시험에서 수시 보고 그래. 수시. 자, 요거 있지만 항상 제가 일단 똑같은 지문이에요. 수시. 최초, 중간, 최종이 있는데 최초는 가장 빠른 거. 그다음에 중간은 수시. 최종은 끝난 후.
소멸된 후 이거죠. 중간이죠. 자, 해외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외니까 당연히 재외 공간은 해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다 법에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13번 답은 재난법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대응 복구 총괄 조정. 그래서 두는 거는 뭐냐? 오른쪽에 보시면 재난중앙안전대책본부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대응 복구 총괄 을 행안부에 따라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둔다. 이거죠. 5번이죠. 자, 이상 감사합니다.